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치과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인데 진료를 끝내고 사연을 듣다 문득 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잘 들어주세요. 잠시 집안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남편과는 달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전 엄마가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엄마와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죠.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인해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할머니와 이모가 저를 돌봐주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론 이모가 결혼까지 하지 않으시고 저를 친딸처럼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사실상 전 고아였지만 이모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고아라는 서러움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전 치과 의사가 되었고 선배 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불러 나갔는데 그곳엔 친구의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고 대학 교수님이라고 하더군요. 첫 느낌은 나쁘지 않다 정도였어요. 술 한잔하며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남편 역시 그렇게 느꼈는지 자리가 끝날 때쯤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저 역시 남편이 괜찮았던지라 연락처를 주었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던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어머님 눈에는 고아인 제가 당신 아들보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셨는지 계속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워낙 사소한 것으로 잡힌 트집이라 자세히 기억도 나지 않네요. 아무튼 어머님은 계속 시비 가득한 트집을 잡으셨고 남편이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저의 편이 되어주며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고아인 것이 전염병도 아닌데 생트집을 잡아대는 어머님을 보며 결혼은 망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전 심각하게 결혼을 망설인 순간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남편의 구애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절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가끔 주말에 시댁에 가는 날이면 오직 남편만을 지켜 세우느라 바쁘셨고 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날도 오랜만에 시댁 방문을 했고 전 갑자기 감기 기운이 올라 다른 때보다 컨디션도 좋지 않고 조금 날이 서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 오셨어?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네, 없어요. 전 괜찮은데 이 사람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은 식사는 안 하고 그냥 갈게요. 감기? 그러면 쟤는 빼고 오지 그랬어. 아니 정말 안 되겠어. 아들, 넌 오늘 집에서 자고 가고 쟤는 얼른 집에 보내. 혹시라도 우리 아들 감기라도 옮으면 어떡해?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전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고 남편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수액을 맡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와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다며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해선 안 될 말까지 하시는데 그때 정말 싸울 기운이 없어 듣고만 있었더니 남편이 어머님께 화를 내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더군요. 그 후 상황이야 듣지 않아도 뻔했고 이번엔 이런저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남편과 함께 왔더니 교수 아들 감기 걸릴까봐 방금은 아픈 며느리는 집에 가라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대우를 언제까지나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한마디 하고 가려는 찰나 저보다 더 화가 난 듯한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어머님께 쏘아붙이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왜 이 몸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서 물으세요?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님이 이 사람을 계속 꾸짖으시니까 이 사람도 무리해서 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혼자 가라뇨? 최 교수,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수님이 감기라도 옮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랬어. 엄마는 최 교수 걱정되어서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그깟 감기 좀 걸리면 어때서요? 아, 됐어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한동안은 집에 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감기라도 옮기면 큰일일 테니까요. 가자 여보. 인사드린다고 괜히 입 열지 마. 그러다 어머니 감기라도 걸리시는 날엔 큰일 나니까. 안녕히 계세요 라는 그 뻔한 인사도 하기 싫은 제 마음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입을 막아주고선 제 손을 이끄는데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감동을 하여 젖은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여보. 어머니가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저러시나 모르겠어. 어머니 눈엔 내가 당신한테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시겠지. 당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잖아. 당신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내가 미안해 정말.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아니, 괜찮아졌어. 사실 나 어머님께 따져 묻고 다신 시댁은 발길도 안 해야지 했었거든? 그런데 당신이 나서서 그렇게 해주니까 속이 확 풀리는 거 있지? 우리 남편 역시 든든해. 매번 내 편 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당신 마음 100번 이해해. 그래서 하는 말인데 굳이 무리해서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어. 나의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끔은 가야 하겠지만 당신은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며느리 돌이 다 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알겠지?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파혼하지 않고 결혼까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의 눈에 비친 남편은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완벽한 저의 편, 든든한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전 그날 이후 어머님의 연락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어머님께 갖은 아양을 떨며 잘 보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최소한의 인간 도리만 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제가 그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던 분이 또 의사 며느리는 자랑하시고 싶은 것인지 친구분들까지 대동하시고요.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참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갑자기 밀고 들어온 것도 기가 차는데 그 뒤 이어지는 말과 태도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치과에 왜 왔겠니? 여기 내 친구들인데 검진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다. 한번 살펴보고 치료해야 할 거 있으면 치료 좀 싹 해주렴. 떼인 돈 받으러 온 사람 마냥 다짜고짜 진료를 봐달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일단 오셨으니 간단한 진료라도 봐주는 게 뭐 어떠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100% 예약제입니다. 이미 예약하신 분들도 기다리고 계셨고 수술 스케줄도 있어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병원은 예약제라서요. 이미 예약하신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기다리신 환자분도 계셔서 먼저 해드리는 건 곤란하고요. 일단 예약하신 환자분부터 진료 좀 할게요. 뭐? 그런 게 어디 있니? 가족이 왔으면 가족 먼저 해줘야지. 넌 그 정도 유도리도 없니? 난 절대 기다릴 생각 없으니 예약이고 뭐고 얼른 우리부터 해줘. 해달란 말이야. 그렇게 우기셔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어머님. 일단 여기 실장님하고 상담하셔서 예약 먼저 해주세요. 우겨? 너 그게 무슨 말본새야? 이렇게 된 이상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진료 보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얼른 내 친구들 봐주지 못해?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어린아이처럼 우겨대는데 말 그대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무력으로라도 쫓아야 하나 남편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예약 환자분들이 나서서 저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 못 듣고 있겠네. 여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안 보여요? 그러게요. 요즘 저런 시엄마가 어디 있어? 며느리 일하는 병원에 와서 이런 행패가 어디 있어? 난 다 모르겠으니까 순서나 꼭 지켜주세요. 다 아파서 오는 사람들인데 가족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민폐야? 의사 며느리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국에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나 같으면 당장 이혼하지. 저걸 어떻게 참아? 선생님, 그러지 말고 이혼하세요. 내가 좋은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선생님 정도면 남자들 줄 선다고요. 이윽고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니 시모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친구분들이 나서 거듭 죄송하다고 하며 시모를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환자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시모와 실랑이로 시간이 더 지체되었던 터라 정신없이 쉬지도 못하고 진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모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전화도 전화였지만 문자도 엄청나게 와 있더군요. 물론 내용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었고요. 전 대꾸할 가치도 없는 연락을 가뿐히 무시하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참 고단한 하루였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고단한 하루는 이제 시작이었더라고요. 현관문 앞에 도끼로 가득한 시모가 절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넌 왜 이제 오는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아니, 도대체 최 교수한테 뭐라고 했길래 비밀번호를 못 알려준다고 그러는 거니? 네가 뭔데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해?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이렇게 쏟아내던 시모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다짜고짜 뺨을 날렸죠. 정신이 멍해지고 그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더군요. 그때 시모 입에서 제 정신을 깨워줄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버르장머리도 없는 년, 네가 감히 내 친구들 앞에서 내 망신을 줘? 그깟 이빨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티가 난다니까. 괜히 내가 널 싫어한 게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본데 없이 굴면 하늘에 계신 네 부모만 욕먹는다. 내가 너 이렇게 못 배운 티 낼까봐 널 받아들이기 싫었어. 알겠니? 내 친구들 앞에서 무슨 망신이야? 그간 쌓아왔던 내 위신이 한 방에 무너져 내렸어.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걸 왜 제가 책임지나요? 애초에 어머님이 무대포로 밀고 들어오셔서 이 사달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왜 저희 부모님이 들먹이세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봐. 이 순간에도 눈 똑바로 뜨고 말 대꾸하는 꼴이라니. 되먹지도 못한 것이 독하기까지 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른 노려보는 것 좀 봐라. 그렇게 노려보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왜 네 부모를 들먹이냐고? 내가 불쌍해서 그런다.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낳고 기뻐했을 네 부모가 불쌍해서 그래. 이 말 같지도 않은 폭언들을 듣고 있는데 정말 어른만 아니면 욕을 하며 떡이라도 때려버리고 싶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성의 끈이 끊기려는 순간 다급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제 앞을 막아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렸을 땐 절규 소리와 함께 남편의 손에 끌려가는 시모 모습이 보이더군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뺨까지 맞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들만 가득했어요. 도무지 이해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죠. 전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여보, 괜찮아? 어디 봐봐. 여기지? 많이 아팠지? 여보, 나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런 취급을 받을 만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엔 가지도 말고 오는 연락도 받지 마. 아예 차단해버려. 맞은 데는 어때? 아,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남편의 걱정스러운 말을 듣고 있는데 그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번 터진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시댁에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남편의 말론 결국 모든 일들을 아버님께 말씀드렸다며 화가 많이 나신 아버님이 시모를 크게 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잠잠해지니 제 삶이 다시 평화로워지더군요. 평화롭다 못해 조용하기까지 했어요. 조용하면 사고 친다더니 그 말은 애들한테는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르가 제 인생에 끼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었어요.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이라 다른 날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서 나섰고 그런 저에게 샌드위치까지 만들어 챙겨주는 다정한 남편.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진료가 시작되었고 그 환자분이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신규 환자로 병원을 찾은 그분은 어머님과 함께 오셨던 친구분들 중 한 분이었고 저에게 멋쩍은 듯 인사를 건네더군요. 잘 지냈어요? 내가 요즘 이빨이 아파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고 꼼꼼하다고 하길래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어요.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우린 당연히 연락뿐 아니라 예약까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따라왔었어요. 그냥 무작정 데려가는 줄 알았으면 절대 따라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함께 온 친구들이 다 미안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신데요, 뭐. 찾아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친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이후 조금씩 어머님과 멀어지다 어머님의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에 질려 지금은 따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하며 진료를 시작하려는 순간 저의 인생을 뒤흔들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더군요. 이혼했다면서요? 그런 집안이랑 잘 끝냈어요. 그런 어미 밑에서 자식이 뭘 배웠겠어요? 위자료는 많이 받았어요? 이혼이라니, 위자료라니.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샌드위치가 아직 제 가방 안에 있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 뿐이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뇨. 저 이혼 안 했어요. 어머님하고는 그날 이후에 연락도 안 하고 지내긴 하지만 남편하고는 사이 좋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제 말을 듣던 친구분은 저보다 더 놀란 얼굴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네? 아닌데. 정말 이혼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때 남편이 샌드위치도 챙겨준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사이가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엄청 젊은 여자를 예비 며느리라며 소개해줬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랑은 곧 이혼하고 바로 그 여자랑 결혼시킬 거라면서 돈 많은 집안이랑 사돈하게 됐다고 엄청나게 자랑했는데 예비 며느리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저희 남편 외동아들인데 저랑 사이도 좋고 이혼 이야기도 오간 적 없어요. 오해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 걸 어떻게 오해해요. 그날 나가서 밥도 같이 먹었는데 아들이 와서 밥값까지 계산해줬다니까. 확실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나만을 위해주는 남편인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분 역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기에 더욱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진료를 마친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진료는 끝나 있었고 전 남편의 학교를 향했어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남편을 직접 봐야 할 것만 같았어요. 혹여나 남편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는 남편의 직장. 남편의 방 앞에 서니 갑자기 긴장이 되더군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엔 저를 보고 놀란 남편과
조교분이 있더라고요. 여보, 웬일이야? 학교는 한 번도 오지 않더니. 그냥 오늘 오전 진료했잖아.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잠시 들렸어. 방해한 건 아니지? 아니지. 언제든 환영입니다. 아참, 인사해. 나 잘 도와주는 우리 조교. 아주 능력이 좋아. 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희 남편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조교분과 인사를 나눈 후 전 남편의 눈치를 살폈어요. 분명 평소와 같은 다정한 남편인데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왜인지 모르게 더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더욱 제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러면서도 내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강하게 믿으며 집에서 보자고 말을 건넨 뒤 돌아서는 찰나 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조교의 손에 끼인 반지 때문이었어요. 그 반지는 분명 제가 아는 반지였어요. 얼마 전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 발견했던 디자인이 특이한 반지. 디자인이 워낙 평범하지 않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을 대비해 남편이 특별히 절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더욱 잊을 수가 없었죠. 전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그곳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지를 보고도 이때까진 모든 것을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번뜩 서재에 있는 남편의 노트북이 스쳐 지나갔고 저의 예상대로 잠금도 걸려있지 않을 뿐더러 카톡까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더군요. 평소 제가 워낙 이런 것에 관심도 없었고 제가 남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남편이 더욱 잘 알고 있으니 남편도 방심했던 거죠. 저는 아주 천천히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화들을 살펴보았고 학교에서 보았던 조교와의 대화를 발견했어요. 대화의 내용은 외도를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러운 내용들이 가득했고 친구분의 말씀대로 이미 시댁을 오가며 결혼한 사이처럼 지내고 있더군요. 25살, 상간녀의 나이였어요. 보기에도 젊어 보인다고 했는데 정말 어리더군요. 모든 내용이 경악 그 자체였지만 가장 저를 화나게 했던 건 이모에 대한 멸시였어요. 상견례 날 이모는 상견례 장소가 주차하기 힘든 곳이란 걸 아시곤 두 대의 차 중 경찰을 끌고 오셨었고 그것을 본 남편이 이모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상견례 때 옷은 그런 대로 차려입었길래 그래도 돈은 좀 있는 집안인가 했더니 상견례 끝나고 보니까 경차 타고 가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아마도 그 옷도 다 빌려 입었거나 짝퉁일 거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방도 좀 조잡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왜 그런 고아랑 결혼했어?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렇게 없는 집인 줄 몰랐다니까. 그러면서 꼴에 치과 의사라고 콧대는 얼마나 높은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날리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날리고 나도 중간에서 지쳤어. 손이 떨리더군요. 저렇게 생각하는지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평소 이모한테 저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잘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렇기에 제가 받은 충격은 더욱 컸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외박은커녕 늦는 법이 없었고 주말 역시 온종일 저와 시간을 보냈었으니까요. 상대가 학교에서 늘 함께하는 조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 전 끝까지 아니라고 남편을 믿어줬겠죠. 전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고선 대화 목록들을 다 살펴보았고 경악스러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어머님과 나눈 대화도 남아있었는데 그곳엔 저에게 앞으로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오늘 한 이야기는 절대 아버님에겐 티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만나는 여자애는 조만간 보여주겠다고요. 날짜를 보니 어머님이 제 뺨을 날린 날이었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그날 집으로 모셔다 드리며 외도 사실을 알린 것 같더군요.
충격에 빠진 제 머리와는 달리 손은 부지런히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있었고 전 증거를 더 모으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죠. 이모, 내 남편 아니, 이 빌어먹을 놈이 바람 피우고 있어. 그것도 25살 조교랑.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우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부터 말해줘. 뭐? 그게 사실이야? 이 새끼를 진짜. 너 모은 증거 이모한테 다 보내고 사소한 거라도 다 모아놔. 내가 그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이모는 이모대로 전 저대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전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했지만 생각보다 그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특히 한 침대를 쓰는 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짜 기침을 해대며 감기를 핑계로 각방을 쓰자고 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간호사한테 감기가 옮았나 봐. 컨디션도 심상치 않은 게 독감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한동안은 우리 각방 쓰자. 혹시나 당신까지 아프면 큰일 나. 아무리 그래도 각방은 좀 그렇지 않을까? 가족이라곤 우리 둘뿐인데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멀쩡해야 병간호를 하지. 그렇긴 하지. 알겠어. 그럼 내가 서재 가서 잘 테니까 당신이 방에서 편하게 자. 저의 권유에 남편이 흔쾌히 알겠다고 하며 서재로 가더군요. 그렇게 전 혼자 방을 쓰며 이것저것 이혼을 준비했어요. 일단 병원을 쉬기로 했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런 어지러운 마음으로 환자를 볼 자신이 없어 선배이자 원장님께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한 달 동안 이혼 준비에 힘쓰기로 했어요. 외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들을 들어보면 흥신소를 많이들 활용하시던데 전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상간녀가 친절하게 SNS에 다 올려주었으니까요. 올린 사진들을 훑어보니 남편과의 외도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더군요. 그래도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긴 했는지 남편의 얼굴만은 교묘히 가리긴 했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충분히 남편임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다 예비 시댁, 예비 시어머니라며 어머님 얼굴 사진도 있더군요. 1년 가까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과 만나기 시작한 기간이요. 집도 친구분에게 들은 것처럼 잘 사는 듯 했고요. 이 모든 것을 SNS 통해 다 알게 되었으니 굳이 흥신소를 거칠 필요가 없었겠죠? 어려서 그런지 거의 실시간급으로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상간녀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더군요. 전 때를 기다리며 SNS를 계속해서 주시했고 올라오는 게시물을 통해 복수의 날이 정해졌죠.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저에게 잘해주었는데 그런 모습이 더욱 소름이 끼치더군요. 정확히 일주일 뒤 결전의 날이 왔고 이모와 저는 그 인간들이 모인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남편과 상간녀의 상견례 장소였는데 여전히 친절한 상간녀가 자신의 SNS 계정에 고급 한정식 식당의 사진과 함께 상견례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언급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죠. 거의 뭐 결혼식 못지않게 자랑질을 해대는데 이 정도면 병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와 이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은 크게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더군요. 그건 어머님과 상간녀도 마찬가지였고 단 한 사람, 아버님만이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이혼한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보아하니 아버님은 제가 이미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히 모든 상황을 알려드렸죠. 아버님, 저 이혼 안 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진 제가 이혼할 거란 생각도 못 했는걸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사자도 모르는 이혼이 진행되고 있었다니까요. 사실 아버님의 잘난 교수 아드님이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저랑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저 여자랑 바람 피운 건 1년이나 됐더라고요. 제가 저딴 놈을 믿고 결혼하려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제 발등 제가 찍었죠 뭐.
이것까지도 충분히 기가 차는데 이혼도 안 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런 상견례 자리까지 만들었으니 제가 안 찾아오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고 오게 됐어요. 제가 딱 이렇게 말하니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발대발하시며 상황을 무마시켜보려 노력하더군요.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와서는 헛소리야. 여보, 저 물건 말 믿지 말아요. 아니, 듣지도 말라고요. 사돈, 들을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저 물건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배운 것 없이 자란 물건이라 결혼 생활할 때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애였다고요. 시모의 이런 노력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들 시모보단 제 입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시모의 말을 모조리 무시한 채 말을 이어나갔어요. 보시다시피 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뿐인가요? 저 불륜녀가 새 며느리 되는 걸 쌍수 들고 반기셨다고요. 아버님 몰래 어머님이 저 상간녀를 집에 불러서 곧 결혼할 예비 며느리라며 친구들한테 소개도 다 마친 상황이었어요. 이혼도 안 했는데 저는 이미 이혼녀 만드셨던데요. 일단 상견례부터 잘 마무리하고 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버님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이런 대범한 짓을 벌인 거 말이에요.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던 아버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내시기 시작했고 이내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가버리시더군요. 이 말이 전부 사실이야? 아니에요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아버지, 다 오해세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감히 이딴 짓을 해?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두 사람 다 나한테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말들은 집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지. 여긴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고 와. 그렇게 아버님이 떠나시고 남은 사람은 상간녀와 상간녀의 가족들 그리고 저와 이모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시모와 남편 눈뿐이었죠. 그렇게 저와 이모는 매서운 눈빛을 두 사람에게서 거두지 않았고 상견례 장소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상간녀의 아빠가 다가와 이모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김 검사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하기엔 상황이 좀 그렇긴 하네.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 선배님을 만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네, 사실 남편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모는 과거 검사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를 맡아 키워주시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난 후 이모는 절 도맡아서 키워주셨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본격적인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며 일을 그만두셨던 거였어요. 그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셨고 최소한의 의뢰만을 받으며 저에게 온 신경을 쏟아주셨었죠. 상간녀의 아빠는 그런 이모의 후배였어요. 사실 저도 이런 인연까지 몰랐던 터라 놀라웠는데 시모와 남편 놈은 놀람을 넘어서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냉수만 계속 들이키고 있더군요. 면목은 무슨,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사실 우리 조카가 김 검사 딸 사진 보여줄 때 진작 알았어. 김 검사 카톡에 딸 사진이 많잖아. 그래서 진작 알았는데 차마 미리 말을 못하겠더라고. 많이 놀랐지? 세상 참 좁아. 이렇게까지 엮이는 걸 보면 말이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데 선배, 딸아이 말로는 집안끼리 격이 맞지 않아 자주 부딪히다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하던데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선배네 집이 격이 맞지 않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게 나 한동안 백수로 지내고 있을 때 우리 조카가 결혼했었거든. 조카 시집도 간다고 하고 이제 의뢰나 왕창 받아볼까 해서 사무실 이전 준비하면서 놀고 있을 때라 내 직업이 뭔지 몰랐을 거야. 거기에다가 상견례 자리에 경찰을 끌고 갔더니 그 모습을 보고 가진 것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겠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바람 피우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뭐? 우리 조카가 이혼을 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 인간을 살려두고 있는지 김 검사는 상상도 안 될걸? 충분히 상상되는걸요. 저도 지금 생각 같아선 어디 하나 분지르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있으니까요. 이모의 말대로 이모는 사무실 이전을 위해 잠시 쉬고 있었고 빈 사무실만 본 남편은 이모가 작은 사업을 하다가 그마저도 망했다고 저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지레짐작했던 것이었죠. 거기에다 상견례 자리에 경차까지 끌고 갔으니 그 짐작에 확신했던 것이었어요. 살벌한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상간녀의 엄마가 벌떡 일어서더군요. 풍기는 포스가 성격이 보통 아니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상간녀의 엄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고 소리를 지르며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 뒤를 나머지 가족들도 뒤따르며 남편을 죽일 듯이 바라보더군요. 특히 상간녀의 두 오빠의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를 배신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던 여자가 끌려가는데도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더군요. 그저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이모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어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적어도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던 여자쯤은 지켜낼 줄 알았더니 그런 의지조차 없어 보였으니까요. 시모꼴도 한심하긴 매한 가지였어요. 텅빈 눈동자로 망연자실이라도 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혼이 나가 있었으니까요. 상간녀를 비롯해 상간녀의 가족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남편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래, 사랑했지. 아니, 사랑한다고 알고 있었지. 한때는 당신이 내 편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왜 과거형으로 말하냐고. 난 지금도 그래. 난 여전히 당신 편이고 당신 가족이야. 정말이야. 나 믿지? 지금 이 상황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날 믿고 일단 집에 같이 가자.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응?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당신이랑 그 여자랑 나눈 대화에서 다 봤으니까. 그걸 어떻게... 설마 내 카톡 다 본 거야? 이제야 그걸 알았어? 생각보다 당신 머리가 좋진 않구나. 당신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나도 나지만 당신도 어떤 면에선 참 대범하다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집에 버젓이 둘 수가 있어? 뭐, 그 덕분에 난 쉽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지만 어찌되었든 당신 진심 따위 잘 알았고 당신은 내 편, 내 가족 다 해. 난 이제 당신 가족 같은 거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우리 이혼하자. 여기 이혼 서류. 도장 예쁘게 찍어서 법원에서 봐. 그렇게 전 이혼 서류를 건네고 이모와 그 자리를 벗어났고 이모가 타고 온 외제차에 올라타 버렸어요. 사실 이모가 소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길 가면 누구나 쳐다볼 법한 2억이 넘는 고급 외제차였어요. 하지만 운전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매일 2천만 원짜리 경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값이 10배나 차이 나는 외제차를 이모가 턱하니 여는 모습에 남편놈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하더군요. 어찌나 볼만하던지. 뒤늦게 시모와 남편놈이 쫓아와 급하게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이 차는 뭐야? 이렇게 좋은 차가 아니었잖아. 아, 그 당신이 중고차니 뭐니 하던 경차? 그것도 이모차고 이것도 이모차야. 우리 이모 차 2대 쓰셔. 왜 날 속인 거야? 이모님이 검사라는 사실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당신이 사실대로 다 말해줬으면 이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난 속인 적 없어. 당신이 묻지 않았잖아. 당신이 혼자 온갖 상상으로 우리 이모 거지 만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봤으면 난 다 말해줬을 거야. 내가 묻지 않는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말이 돼? 처음부터 날 속이려는 거였잖아. 묻지도 않는데 내가 왜 구구절절 설명해야 해, 굳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 누가 보면 내가 당신 속이고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겠어. 그리고 이왕 안 김에 한 가지 더 말해주자면 우리 이모 앞으로 받은 유산도 꽤 많아. 왜, 그 있지? 졸부. 우리 이모가 능력도 좋은데 졸부야, 졸부. 그러면 이만 가볼게. 법원에서 보자. 이모의 후배이자 상간녀의 아빠가 딸을 통해 전해 들은 가짜 이혼 사유에 대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저의 외가는 대대로 부유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하나 남은 자식이었던 이모에게 재산을 다 남기고 떠나셨으니 집안 격이 맞지 않다는 사유는 애초에 상간녀의 아빠가 듣기엔 말이 되지 않을 수밖에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남편은 저보다 훨씬 어리고 검사 집안의 막내딸 상간녀에게 홀라당 넘어갔던 것이었죠. 마지막 말까지 전했겠다. 이모는 후련한 마음으로 차를 출발시켰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본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통쾌 그 자체였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그놈은 허탈한 듯 실소를 터뜨리고 있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법원에서 만나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매달릴 줄 알았던 전 남편은 자신이 생각해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느낀 것인지 생각보다 더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군요. 물론 제가 원하는 조건도 다 들어주었고요. 원하는 조건이라고 해봤자 빠른 이혼과 위자료뿐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이었던 상간녀 소송은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모 지인의 딸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상간녀의 엄마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상간녀 소송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내 아빠한테 전해들어서요. 네, 아무래도 이모랑 아신다고 하니 제가 소송까지 하기가 좀 그래서요. 굳이 제가 소송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모님께서 벌을 주실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지 말고 진행하세요. 네? 상간녀 소송하셔도 됩니다. 애 아빠와 전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딸이지만 그쪽한테 씻을 수 없는 죄 지은 게 분명하고 제 딸이라고 해서 아빠의 인맥을 이용해 그 벌을 피하게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상간녀 소송 진행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진행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전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그 뒤로 두 연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일단 상간녀의 소식은 이모에게 전해들었는데 상간녀는 집과 인연을 끊고서라도 전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고집을 피워대도 부모님들이 설득되지 않자 결국 짐을 싸서 전시댁으로 가버렸고 그런 상간녀를 전시댁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겠죠. 집을 버리고 온 상간녀는 더는 매력적인 며느리감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저 가진 것 없는 어린 여자일 뿐이었을 테죠. 그렇게 버림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상간녀는 그제야 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반성이 진심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전 남편 역시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 두 오빠는 동생이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으나 동생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참고 있었는데 가족과 영까지 끊어가며 사랑 찾아 떠난 동생이 결국 시댁에 버림받고 돌아왔으니 두 오빠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학교로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조교와의 외도 사실이 학교에 소문이 쫙 나버렸고 전 남편은 볼 것도 없이 보직해임이 확정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조교와의 불륜 스캔들이니 그 소문을 잠재울 순 없을 테니까요. 전 치과에 다시 출근했고 이혼 의사 확인서도 제출했네요. 비로소 그 끔찍한 인간과 호적도 따로 쓰게 되었어요. 전 이혼하기 전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며칠 전 저의 은인과도 같은 친구분이 치료를 마무리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번엔 통쾌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전시모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저보다 더 신나서 말씀하시더군요. 글쎄, 미순이도 이혼당하게 생겼잖아요. 그 자랑자랑하던 교수 아들이 그 대단한 교수직에서 잘렸잖아요. 그때도 난리였다지. 왜 그런 소문은 얼마나 빠르게 퍼져. 그년 오빠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아주 죽기 직전까지 패놨다고 하던데. 그 꼴을 본 미순이 남편이 꾸역꾸역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해서 둘 다 내쫓아버렸대요. 그 동네 사는 다른 친구가 말하기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나서 울고불고 빌고 난리였다는데 내가 그 꼴을 직접 못 봐서 얼마나 원통하던지. 그나마 미순이 옹호하던 친구들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혹시나 자기한테 빌붙을까봐 다들 연 끊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귀한 남의 자식한테 그딴 짓 하는 게 아니지. 벌 제대로 받았어요 아주.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야말로 완벽한 결말이라고 생각했네요. 전 친구분께 끝까지 감사하다며 제 진심을 전했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전 감쪽같이 남편의 소름 끼치는 연기에 속아 이혼당하는 그 순간까지 손 한 번 쓰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을 테니까요. 그것뿐인가요? 그 연놈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생각만 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이네요. 어쨌든 전 진심을 전하며 또 치료할 일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 달라고 했어요. 물론 비용은 받지 않았어요. 제 삽이라도 들여 치료를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원장님이 왜 제 돈을 쓰냐며 그분은 앞으로 평생 진료 공짜라고 해주시더군요. 남편 하나 잘못 골라서 그렇지 제 주변엔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많았구나 하고 깨달았네요. 요즘 전 이모의 옆집으로 이사해서 거의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끼니도 함께 해결하고 이모가 제 집으로 와서 잠도 자주 자고 가고요. 그럴 바엔 같이 살지 왜 하필 옆집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모가 드디어 연애라는 걸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냐고요? 이모의 연애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세월이 얼만데 그간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연애를 하긴 하셨는데 지금처럼 진지하고 느낌이 좋은 이모의 연애는 처음 본지라 요즘 제가 더 설레고 있답니다. 기대하는 바가 아주 커요. 2024년 올해 저의 계획이자 바람은 이모 뒷바라지를 부지런히 해 시집 보내는 것이에요. 이때껏 이모가 저에게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저 역시 이모의 뒷바라지를 하며 아낌없이 효도하려고요. 물론 제 인생도 중요하니 열심히 즐기며 살 겁니다. 이렇게 연애 기간보다도 결혼 생활이 더 짧았던 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